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배경과 전망,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의혹의 종착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네, 일단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40억 원에 이르긴 하고 있는데 일단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는 점,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특수활동비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경우에는 뇌물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돈의 성격이었느냐를 밝혀야 이게 뇌물인지를 밝힐 수 있다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처를 알아야만이 과연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어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도 지금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곡동 집을 살 때 지출했다거나 변호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 돈이 국정원 돈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처음에 의혹이 됐던 것은 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비선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상비나 이런 정도로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한데 40억 원이라는 돈이라 보니까 목돈을 썼던 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내곡동 자택을 새로 28억 원 가량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예금액도 한 10억 원밖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차익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 전에 있었던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한 뒤, 내곡동 자택을 매입을 한 뒤 한 보름 뒤에 또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융통을 하는 데라도 거액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용이 현재 있는 내곡동 자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게 아니냐. 그와 함께 또 한 군데 또 의혹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변호사 비용만 해도 한 4억 원 가량 될 것이다.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의 변호사 비용 말고 지난번 탄핵 사건에서의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혹시라도 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이용해서 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직접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미 재판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검찰에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검찰에 소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 문제라든가 또 안에 뭐 청사 내에 직접 출두했을 경우에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 같은 것들이 걱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텐데 다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새로운 사건이라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사건으로 당신을 수사한다는 걸 먼저 알려야 되고 그래야 그 조사 당시에 변호인이 동석을 할 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이 다 사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미리 알려주고 수사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구치소 안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검찰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재만 비서관이 본인은 돈을 다 받아서 전달을 했었고 그거를 이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도록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고가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 금고가 일차적으로는 과거에 삼성동 자택으로 뭐 옮겨갔다가 다시 내곡동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현재 돈에 혹시 남아있다라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이영선 전 행정관을 불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비선 의료에 대한 방조죄로만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와의 완벽한 연결고리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 많이들 봤던 의상실에서의 돈을 지급하는 내용 같은 거. 기존에는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박 전 대통령의 사용을 도와줬다라는 정도만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씨에게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의상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봉투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거래 내지는 심부름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영선 전 행정관은 그렇고 국정원 상납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렇죠? 장수호 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2층에 가보면 금고에 돈이 있을 것이고 그 돈을 이용해서 최순실 씨의 딸이라 정유라 씨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의 그 구치소 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뒷발정을 해줄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호 씨가 혹시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고가 현재는 내곡동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전에 다른 금고 같은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밝히기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상납을 지시한 국정원장들,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이다.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부터 취임할 때부터가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이 돈을 국정원으로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요구에 누구의 어떤 요구를 받고 그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지 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도 그 계속해서 금전을 지급을 했다라면 자기네들끼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는 그 내용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전 국정원장들을 소환을 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 뇌물수수라고 한다면 뇌물을 공유한 측의 어떤 책임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결국 국정원장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의 경우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적용될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국고손실죄가 될까요? 예, 일단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을 받아서 전달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미루는 이유가 과연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모두 다 돈을 또 개인적으로도 받았고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권한, 워낙 넓은 범위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설령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 대가관계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을 청와대에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자금을 유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횡령 내지는 국고손실죄의 적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